자, 그 다음 개념 3은 등차중앙과 귀납적 정의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귀납적 정의는 그냥 점화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점화식은 아까 이 전 강에서 다 얘기했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 한다 했었고, 일단 등차중앙부터 보면은 등차중앙은 우리 중앙에 대해서도 앞에서 자세하게 다뤘잖아. 근데 등차 수열의 중앙을 그냥 등차중앙이라 할 뿐인 거고, 자, 이때 이렇게 기억하자. A, X,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A, X,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장 가운데 게 X지 지금? 그럼 얘가 중앙이겠지. 자, 우리나라 말로 외우는 게 편해요. 중앙의 두 배는 앞뒤 더한 거다. 자, 이렇게 기억하자. 자, 얘는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게 A, X, B면 얘네가 등차 수열이면 A는 X에서 D 뺀 거라 봐도 되고 B는 X에다 D 더한 거라고 봐도 되잖아. 그럼 A 더하기 B가 어떻게 돼? X마디 X 풀 D로 바꾸면 얘가 곧 D 길이 지워지면 2X가 되더라 라는 게 쉽게 증명이 되지. 증명은 되게 간단하고 또 그냥 필기를 해놓고 먼저 자, 필기가 다 됐으면은 일단 외울 땐 이렇게 외우자. 중앙의 두 배가 앞뒤 더한 거다. 등차 중앙일 때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 등차 중앙은 방금 선생님이 중앙의 두 배는 앞뒤 더한 거다 라고 놓는 순간 여기에서 등식이 한 개가 탄생되잖아. 그러니까 이 등식이 탄생되면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식 자체를 써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 써있네. 자,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앞뒤 더한 거다라는 이 식 자체는 등차 수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식 세워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식 세울 때 의미가 있다. 자, 이거 발표해놓고 자, 이번엔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자, 요거 가장 가운데가 x잖아요. 그랬을 때 이 3개의 숫자의 관계만 봐봐. 그럼 얘네 3개도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앞뒤 더한 거라고 봐도 되지. 그래서 2x는 a, b 더하기 c 다도 되는데 이렇게 세 숫자의 관계를 보세요. 선생님이 앞에 등차 수열의 성질에서 같은 개수씩 이렇게 점프 넘어가도 이 갓길이 다 등차 수열 된다고 했잖아. 그럼 AXD가 등차기 때문에 가운데 거의 2배는 다시 이 앞뒤 더한 거 A 더하기 D라고 봐도 괜찮겠지.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여기 9번 있었지. 성질에서 9번. 자, 등차 수열은 양 끝에서 좁히며 더하면 그 값길이 같고 중앙이 있다면 그 중앙이 2배로 같다. 이거 선생님이 완벽하게 외우고 오라고 해서 지금 이게 완벽하게 외워졌다는 가정하에 다시 보면은 봐봐. 이렇게 5개가 지금 등차 수열이라며. 그럼 좁히면서 얘 둘이 더한 거랑 얘 둘이 더한 게 같다는 얘기야. 자, 확인. A 더하기 2랑 B 더하기 C가 같다 돼 있잖아. 그리고 중앙이 있는 상태잖니. 그러면 얘의 몇 배로서? 2배로서 같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등차 중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등차 수열에서 미지수 설정하는 방법인데,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맨 앞에 걸 A, 그 다음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표현해도 되긴 되는데 이것보다는 가운데 걸 A, 전에 걸 A마디, 다음 걸 A 플 D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좀 더 편리해. 이게 더 편리한 이유는 얘네들 다 더하면 몇 대? D가 사라지면서 문자 하나로 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3개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 그 대신에 요거는 공차가 현재 2D 상태지. 얘네끼리 차이 봐봐. A마 3D, A마 D. 그럼 2D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해 놓으면 장점이 뭐라고? 얘네 4개를 다 더하면 D가 소거가 된다. D가 소거되면서 얘가 다 더하면 4A. 문자가 하나로 통일 딱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놓으란 얘기고 5개면은 다시 가장 가운데 걸 A, 그 다음 A 플 D, A 플 2D, A마 D, A마 2D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한 개 쌤이 여기다 적어주면은 자, 일단 문제 먼저 필기를 해두자. 자, 문제 한번 적어보고 이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때 상수 k를 구할. 자, 세 실근을 그러면 알파 풀 D, 알파 풀 2D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된다만 이것보다 선생님이 뭐가 좋다고? 가운데 걸 알파,
알파 마디 다음 걸 알파 풀 D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다는 얘기야. 그 순간 얘네 셋의 합은 3알파가 되고 우리가 근과계 주관계에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여기 a가 1, 그 다음에 b는 마분의, 그럼 얘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알파가 1이네. 됐지? 그럼 세근이 1마디 1, 1풀 D 이렇게 되고, 보통 그 다음 학생들이 근과계 주관계에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알지? 이렇게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얘는 a분의 c잖아. 그래서 이 23을 써서 그렇게 써서 풀려고 할 텐데, 얘는 이렇게 근과계 수관계를 한 번 더 써가지고 얘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근 중에 한 개가 나왔잖아. 알파가 지금 1인데 얘가 근인 거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K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1이라는 근을 대입해서 K만 찾아주면 돼. 대입하면 이렇게 되면서 K 값이 15라고 구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빈 줄이니까 일단 예시 적어놓고, 자, 방금 쌤이 얘기하고자 했던 건 이거예요. 세 수가 등차다 라고 하면은 A마디, A 풀 D 이런 식으로 표현해놔라. 자, 그리고 이제 적으시고 점화식에 대해서 보자. 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되게 간단한 게, 여기 보시면 이 식 자체가 점화식이고, 이게 어떻게 해석한다고? 얘가 n번째 온 항이다. n번째 항. 얘를 뭐라고 봐야 돼? n 플러스 1번째 항이지. 그럼 그 말즉슨 얘의 다음 번째라는 게 중요한 거야. 다음 번째. 바로 한 개 다음 번째. 근데 바로 다음 번째는 전 번째에 d를 더해주면 된다. 이게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얘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들이 나오면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줬구나 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3번은 뭐예요? 얘가 AN이면 그 다음 번째, 얘는 또 그 다다음 번째지. 그럼 얘의 2배가 이거 2개 더했다 라고 표현되어 있네. 여기 지금 얘의 2배가 이 둘 더한 거다. 이게 뭐였어? 등차 중항에 대한 지금 점화식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족되는 수열이라고 나왔어도 이거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그리고 얘를 양변을 2로 나누면 이 식이 만들어진다. 2로 양변 나눈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점화식까지 다 배웠고, 자, 그 다음에 개념 4에 별표 많이 쳐놓고, 자, 여기 개념 4는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외웠지, 전에 강의에서. 자, 이거 외우고 왔어야 돼. AN은 첫 항 더하기 n-d다 이렇게 외우자고 얘기했었잖아. 이때 자, 이 일반항을 재해석하겠다는 거야.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재해석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재해석하냐면, 자, 여기 문자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이 식 자체의 변수는 오직 한 개 n만이 변수예요. n이 변수고 나머지 a1이라는 것과 이 d라는 거는 상수야, 상수. 됐지? 다시 n이 변수고 a1과 d는 상수라고. 여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얘가 뭐 이런 상태인 거야, 사실은. 그럼 얘가 첫 항이고 얘가 공차인 거잖아. 자, 첫 항하고 공차는 상수여야 돼. 상수라는 건 안 바뀐다는 얘기야. 이 첫 항도 바뀌고 뭐 공차도 바뀌면 이 숫자 나열 자체가 형성이 안 될 거 아니야. 얘가 바뀌고 있는데 숫자가. 그럼 이게 형성이 안 되지, 숫자 나열 자체가. 그러니 이 첫 항과 이 일정하게 더하는 이 공차 자체는 일정해야 돼. 이게 바뀌면 안 되는 상수 상태여야 되고, 여기서 실질적인 변수는 n만이 변수지.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무슨 수열이야? 첫 항이 3, 공차가 2니까 요런 식으로 나가는 어떤 수열 상태잖아. 충분히 이해되지?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전 강의에서 AN이라는 이 수열도 사실 함수라 했잖아. 함수의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지. 부분. 그런데 차이가 뭐였어?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근데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로만 제한이 된 거라고 얘기했었고, 그럼 마치 이런 거예요. fx로 따지면은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얘는 x에 대한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상태지. 근데 우리가 보통 1차 함수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잖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 다시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적어주지. 이해되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것처럼 얘 또한 선생님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건데 변수는 이 fx에서의 변수는 x지. 됐지? 그럼 여기 an에서의 변수는 n이잖아. n.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지 충분히? 그래서 요거를 n에 대한 내림차순을 선생님 다시 정리를 해봤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 요렇게 생겨지더라. 됐니? 그랬을 때 이 1차 개수인 2가 뭔 역할을 해? 얘가 사실 이 공차가 1차 개수로 들어가지는 걸 볼 수 있다.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공차였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2n이 만들어지지. 그럼 1차 개수가 2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자체가 뭐였다고 원래? 이게 공차인 거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쌤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이걸 일반화시키면 봐봐. 원래 우리는 이렇게 일반항을 외웠던 걸 이걸 전개를 다 한 후에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적었더니 이거 전개하면 dn 되지? dn 그다음에 첫 항 빼기 d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차피 그냥 상수 덩어리야. 아까 여기 예시로 들면 1 같은. 그래서 요건 선생님이 그냥 세모라고 해놓을 거예요. 세모고 얘는 상수이며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얘는 그냥 상수라고 적어놓고 첫 항으로 처리한다. 이것만 적어놓고 기억하자. 첫 항으로 처리. 그리고 자 얘처럼 an이 등차 수열이면 n에 대한 몇 차식이 되더라? 1차식이 되며 1차의 개수가 공차 역할을 하더라. 이걸 기억하세요. 자 여기 적혀져 있는데 이걸 외워.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 함수 모양이지. 1차식이잖아. 1차 함수며 n의 개수가 공차가 되더라 라는 걸 기억하자. 됐지? 자, 이를 정리하면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면 그건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 인정을 해줘도 돼. 자, 이것도 외워놔. 됐지? 다시 an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 상태야? 1차식.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그냥 바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1차 개수인 4가 뭔 역할을 한다고? 공차 역할을 해준다. 까지 암기. 자, 그러면 다 적었다고 치고 쌤 예시를 들어줄게. 공차가 2며 첫 항이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세워라. 그럼 우리가 교과서식대로 외웠던 거는 이렇게 외웠잖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외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첫 항이 뭐였다고? 마이너스 1. 그럼 요거 대신 마이너스 1 대입. 그 다음에 공차가 2니까 d 대신에 2 대입. 그럼 이렇게 된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교과서식대로 세운 거야. 근데 우리는 재해석의 한 결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차피 n에 대한 몇 차식이라 했어. 1차식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가 1차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1차 개수가 뭐라 했었어요? 공차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바로 2를 적어주고 그다음 뒤에 어떤 상수가 붙을 거라 했잖아. 근데 쌤이 아까 얘는 뭐로 처리하라 했어? 첫 항으로 처리하라 했잖아. 첫 항으로 처리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얘에다 선생님 1 대입하면 얘가 첫 항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A1이니까. 첫 항은 여기서 아까 뭐라 했어? 마이너스 1이라 했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놔주면 세모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럼 얘나 지금 똑같이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많이 사용할 거야. 됐지? 그렇지만 얘도 써먹을 땐 있어요.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 그래서 이것도 기억은 꼭 해두시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럼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자. 여기 옆에다 예시 적고. 자, 첫 항이 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을 일반항을 세워라. 그럼 얘는 AN은 자, n에 대한 1차식. 그 1차 개수가 공차. 뒤에는 상수가 더해져. 근데 이 상수 찾을 때는 첫 항을 이용해라. 얘한테 1 내면 마3 플러스 세모가 A1이어야 되잖아. 얘가 5여야 되니 세모는 이거 이항시켜서 8이구나. 이렇게 빨리 찾자는 거야. 이해됐지? 물론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AN은 첫 항 더하기 n-d라고 외웠던 거에다가 다 대입을 시켜도 상관은 없다. 그렇지만 이것보단 이렇게 식 세우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자, 또 한 개 예시. AN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이 수열을 해석하시오라고 하면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 상태라? 1차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해석 가능하며 공차는 1차 개수인 3이다. 그 다음 첫 항은 얘한테 그냥 1 넣어주면 되지.
1내면 3 빼기 2가 되면서 첫 항은 1인 이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다 필기해 두세요. 일단 자, 그 다음은 이거 예시 두 개를 풀고 넘어갈 건데 일단은 멈춰놓고 먼저 적어보자. 자, 다 적었으면 이제 볼게. 자, 이거 풀이법에 대해 설명을 하면 자, 현재 첫 항이 100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래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수열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전 강의에서 다 배웠잖아. 단 얘네가 이렇게 점 형태로 나타내진다고 했었지. 직선이 아니라. 왜냐면 자연수에서만 정의역이 정의되기 때문에 점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자, 첫 항이 100이라 했기 때문에 1에선 여기 이제 100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다 보니까 얘가 그 다음 두 번째는 94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94가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번째는 또 6 빼가지고선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점이 찍히는 형태를 봤을 때 얘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면서 찍혀지겠지. 이해됐니? 얘가 쭉 이렇게 내려가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 음수로 이렇게 내려가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첫 항부터 다 더하래요. 어디까지? 어떤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이 값 자체가 최대가 될 때 n의 값을 찾아주래. 그럼 우리가 이걸 직관적으로 봤을 때 자, 얘네들은 지금 다 계속 항들이 양수로 나왔잖아. 그럼 양수는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커지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속 더할수록 계속 커질 거야. 값 자체가. 그 더한 값 자체가 커질 건데 딱 어디까지만 더해줘야지 가장 크겠어? 음수로 넘어가기 직전까지의 항까지만 딱 더해줘야지 최대가 되고, 음수인 것들은 이제 더해지면은 그 더해 놓은 값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딱 언제를 찾아야 돼? 이 자체가 이 일반항 AN이 음수가 되는 그 순간을 딱 찾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n번째 몇 번째부터 얘가 음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지. 그래서 그 직전까지만 더해준 게 최대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럼 이제 일반항을 세워줘야 돼. 이 일반항 세울 때 이젠 아까 방금 배웠던 걸 쓰자는 거지. 공차가 마이너스 6이라며. 그럼 얘가 마이너스 6n 플러스 세모 이렇게 처리하고, 이 세모는 첫 항으로 처리하라 했고 여기다 1 넣으면 얘가 10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세모는 106이겠지.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진 이 순간을 찾아주란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리고 사실 이것도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면, 너네 그냥 이것만 보면은 이거 n에 대한 사실 그냥 1차 함수라고 봐도 되잖아. 그리고 얘가 만약에 n이 정의역이 실수 전체면 얘네가 이제 직선을 이렇게 이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6 상태가 될 거야. 맞지? 이게 1차 함수의 1차 계속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음수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지. 그치만 사실 우린 수열이었고 이게 수열이다 보니까 정의역은 자연수만. 그래서 점 모양으로 나오는데 얘네가 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가 되는 거라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해주면, 자, 6n 이항시키고 양변 6으로 나눠서 17점 몇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얘가 n이 18일 때부터 정확하게 18번째부터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17번째까지는 더해줘도 되지. 17번째까지 양수니까. 그래서 이게 최대는 17이다라고 하셔야 되고, 자, 최소는 이거는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안 나와. 선생님 그냥 설명을 하려고 적어놓은 거고, 최소는 왜 안 나오겠어? 얘가 앞으로 항들을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계속 음수를 작아지면서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럼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최소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근데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려고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얘도 보시면 이번엔 첫 항 자체가 음수에서 시작됐지. 그럼 얘도 선생님 풀면은 그래프로 먼저 이런 걸 좀 보통 많이 그려보거든. 자, 첫 항은 마이너스 70에서 시작을 해서 공차가 3이기 때문에 얘는 점점점 항들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면서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그럼 얘도 쭉 나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양수를 넘어가는 기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도 첫 항부터 계속 더했을 때 n번째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그 순간 찾아주라 했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자, 일단 최소 먼저 구하면 언제까지가 최소겠어?
음수들은 계속 더해지면 계속 숫자 그 더한 값 자체가 작아지겠지. 음수는 더하면 더할수록 작아지잖아. 그러면 얘가 딱 정확하게 양수로 넘어가기 직전. 양수로 넘어가기 직전 한까지만 더한 게 이 전체의 합이 최소가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이 일반항을 세운 후에 얘가 양수로 넘어가기 직전을 찾아주는 거야. 양수로 딱 넘어가는 순간. 그럼 얘는 공차가 3이니까 3n 플러스 세모라고 일반항 세우고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70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73이다. 이렇게. 그럼 얘가 양수가 되는 그 순간은 얘가 24점 몇 정도가 나와. 그러니까 25번째부터 정확하게 양수로 넘어가지기 때문에 24번째까지만 더해주는 게 음수들을 총 더한 게 되면서 최소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 최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문제는 성립이 안 되지. 왜냐면 얘는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더해주면 계속 값은 커질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할 수가 없겠지. 자, 이것도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방금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했던 이런 것들도 다 정확하게 적어 놓도록 해. 자, 그 다음 조화수열은 되게 간단하게 끝날 건데, 조화수열은 쉽습니다, 상당히. 조화수열이라는 건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 항들의 역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걸 조화수열이라고 한다고 했지. 근데 우리가 이미 이제 등차의 일반항 세우는 건 할 수 있어, 없어? 등차 일반항 세울 수 있잖아. 등차 일반항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조화수열은 그냥 끝난 거거든. 자, 요것만 기억하자.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각 항들의 역수를 먼저 찾아서 역수 취한 순간 무슨 수열이 됐겠어? 등차 수열로 바뀌었지.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준 다음 그 등차의 일반항을 다시 역수 취해서 일반항 찾아주면 그냥 끝나. 자,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얘가 조화수열이지. 왜 조화수열이야? 이 자체가 등차가 아니고 얘들의 역수를 취했을 때 얘가 뭐야? 이게 등차지. 그럼 얘가 이젠 일반항을 찾아주면 어떻게 돼요? 공차가 2잖아. 그리고 첫 항은 1이지. 공차가 2니까 2n 플러스 세모 이렇게 쓰고, 첫 항의 값으로 세모를 찾으면 1 넣었을 때 2 더하기 세모가 1 돼야 되니까 세모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요렇게 2n-1이라고 일반항을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얘의 일반항이잖아. 얘가 뭔데? 지금 등차의 일반항 세운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 조화수열의 일반항 찾아야 되잖아. 그럼 얘를 다시 뭐 해서 역수 취해주면은, 왜? 얘들이 역수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역수 취해줘야지 조화수열로 바뀌었겠지. 그래서 이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내용이. 됐지? 그랬을 때 얘를 선생님이 A1, 얘를 A2, 얘를 A3, 그럼 얘는 이제 AN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 이해됐지? 자, 요거는 한 번만 다 연습을 해볼게. 혹시나 해서. 자, 이게 조화수열이야. 근거는 역수 취했더니 얘네끼리 무슨 수열이 돼? 등차 수열이 됐잖아. 그럼 이거 일반항 세워봐. 공차가 3이지. 그럼 3n 플러스 세모 빨리 쓰고 1 넣었을 때 첫 항이 1 돼야 되잖아. 그럼 얘가 빼기 2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운 얘는 등차의 일반항 세운 거고, 이걸 다시 역수 취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이 조화수열의 일반항이 구해진 거다. 됐지? 자, 여기서 근데 이 수치가 여기가 10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조화수열의 일반항 세우는 것까지 배웠고, 자, 조화중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네 세 숫자가 조화수열을 이룰 때, 얘네가 조화수열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얘들의 먼수들이 역수끼리 멀리로 등차를 이룬다는 뜻이잖아. 그럼 얘네들을 역수 취하면 지금 a분의 1, x분의 1, b분의 1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태지. 그럼 등차 중앙 성질을 써줄 수 있잖아. 얘네끼리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등차 중앙이 뭐였어? 가운데에 몇 배? 2배. x분의 1의 2배 x분의 2지. 그게 앞뒤 더한 거다. 얘랑 얘를 더한 거다. 그래놓고 이걸 통분을 해줘. 그리고 x자로 곱해서 2ab는 x a 더하기 b로 바꾸고, x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지. 됐지?
그래서 이게 지금 조와 중앙에 대한 표현이야. 그리고 조와 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보면 귀납적 정의라는 게 점화식이라고 얘기했고 점화식은 항과 항사의 관계식이라 얘기했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갈 때 수열이 이게 조와 수열이라면 조와 수열이란 얘기가 뭐라고 다시? 얘들의 뭐끼리? 역수끼리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의 역수를 취했을 때 이 상태가 지금 등차 수열인 거니까 얘에다가 어떤 일정한 수를 더하면 다음 번째가 되는 그게 이거지. 됐지? 그리고 얘는 아까 조화 중앙에서 나왔던 요거 있죠. 요거를 지금 A를 AN, X를 AN 플러스 1, B를 AN 플러스 2라고 써줘봐. 그러면 X가 AN 플러스 1이니까 자 AN 플러스 1은 2AB가 여기가 A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식이. 이해가 되지? A 더하기 B라는 거는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한 이렇게 분모가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점화식은 왜 배우냐면 이걸 봤을 때 뭐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했잖아. 이걸 봤을 때 아 이게 조화 수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AN 자체가 조화 수열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식은 복잡해 보이는데 뭐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자 요거는 외우세요. 요 지금 체크하는 거 요거 있지 조화 중앙 얘는 암기하시고 뭐 얘는 이걸 변형한 표현이니까 그냥 외울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이 분모를 양변에다 곱해. 양변에다 곱해서 그 다음에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만 해봐. 그럼 얘가 만들어져 그냥.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선생님 외우라 했던 요것만 체크해 놓고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 강의 마지막 내용은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일단 우리가 어떤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표현하거든. 자, SN이라는 게 뭐라고? 어떤 수열의 합인데 자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항에서부터 꼭 시작돼야 돼. 첫 번째 항부터 더하기 시작하여 여기 SN이라 써 있으면 여기 N이랑 똑같은 번호를 갖는 거 번째까지의 합을 기호로 SN이라 쓴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S 뭐 5는 뭐라는 거야? 얘는 꼭 무조건 몇 번째부터 더하라고? 첫 번째부터 더하기 시작해서 여기 5라 써 있잖아. 그러면 얘를 다섯 번째까지 더해준 이 값 자체가 S5가 되는 요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럼 SN이라는 건 다시 첫 번째 항부터 꼭 더하기 시작해서 N이잖아. 그러니까 N번째까지 더한 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충분히 알겠지? 그래서 이 SN이라는 거는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낸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S1은 뭐겠어? S 뭐시기는 쌤 무조건 첫 항부터 더하기 시작하라 했지. 첫 항부터 어디까지? 여기 써있는 번호까지인데 얘는 1 써있기 때문에 그냥 첫 항만 더하면 되는 거야. 첫 항만 더한다는 것 자체 그냥 첫 항이랑 같은 거겠지. 그래서 S1과 A1은 같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A에는 SN 빼기 SN-1라 써있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 자 S에는 1항부터 어디까지 더하라고? 첫 항부터 N 써있으면 N항까지 더하라 했지. 그럼 N항까지 더한다는 얘기는 바로 직전이 AN-1도 더하고 그 직전인 AN-2도 더해져 있고 뭐 이렇게 돼일 거 아니야. 쭉 더해져 있는 상태에 그러면 SN-1을 잠깐 생각하면 얘는 첫 항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돼? 무조건 첫 항부터 더하기 시작해서 N-1이면 N-1번째까지 더하라 했지. 쭉 가서 N-1번째까지 딱 더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위에 거식에서 아래 거식을 딱 빼봐. 이 상태에서 빼주게 되면 좌변은 SM 빼기 SM 빼기 1이 되지. 자, SM-SM-1이 되고 자, 우변은 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얘들 다 지워지지? 어디까지 지워져? AN-1까지는 다 사라지게 될 거야. 뺐으니까. 그리고 위에 있던 AN만 딱 덩그러니 남아있겠네. 그래서 이 AN이라는 거는 SN에서 SN-1을 빼면 되더라. 자, 됐지? 여기까지 일단 적어두세요, 다. 자, 이거는 쌤이 잠깐 SN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한 거고, 지금부터 우리는 등차 수열의 SN만 따로 배울 거야. 등차 수열의 SN. 자, 등차 수열의 SN이라는 것도 똑같아. 자, 여기 따로 또 적어보면은, 자, 어떤 AN이 등차 수열일 때, 이 등차 수열에
제1항부터 쭉 더해서 n항까지의 합, 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얘기야. 됐지? 자,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일단 이걸 외우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SN은, 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외우자.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먼저 외울 거야. 자, 이거를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2분의, 자, 얘가 지금 항의 개수가 몇 개 더해지는 거야? 1항부터 더해서 n번째까지 더해지니까 항이 n개지. n개를 더하고 첫 항은 a1, 끝항은 an. 됐지? 근데 보통 an이라는 거는 이제 라스트 항, 맨 끝에 거라 해서 라스트라고 해서 이걸 l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 그래서 an은 이게 l이에요. l. 여기 보이네. SN은 2분의 n a 더하기 l이지. 이걸 우리나라 말로 그냥 뭐라 외우라? 2분의 항수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편리하거든, 공식 적용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외우시고, 자, 이때 얘를 살짝 변형하면 2분의 n a 더하기 l이라는 게 an이잖아. 왜 an이야? SN은 1항부터 n번째까지 더했는데 이 n번째를 우리가 라스트라고 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an인 건 당연히 지금 알겠지. 근데 an은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지. 일반한 공식. 그래서 얘를 an 자리에다 대입을 해줘. 그럼 얘가 2분의 n 2a 플러스 n-d가 되더라 라는 것도 공식을 쌤이 먼저 결론부터 설명한 거야. 그럼 일단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 이렇게 외워. 이렇게. 이거 두 개는 똑같은 표현인 거지 지금. 그래서 먼저 얘네들을 여러 번 써. 등차 SN은 자, 이렇게도 외우고 2분의 첫 항수 곱하기 첫 더하기 끝, 이렇게도 적어보고, 그 다음에 2분의 2a 더하기 n-d다. 이렇게. 이거를 그냥 완벽하게 구구단만에 외워질 때까지 먼저 강의 멈춰놓고 써. 이걸 한 10번이 돼도 쓰고 그 다음에 다 외워졌으면 이어듣도록 해. 자, 그럼 이걸 외웠다라고 치고 선생님이 이 공식을 유도를 해줄게. 지금부터. 자, 이 공식 유도는 되게 간단한데, 자, SN이라는 게 무조건 첫 항부터 더해야 된다 했다. 어디까지? 이게 n이면 n번째까지. 이렇게 이해되지? 이때 이 SN을 이렇게 써도 되잖아. A1은 그냥 A라 쓰고, 두 번째는 이 A에다가 D 한 번 더한 거지. 그 다음에 A3는 A에다가 ED 더한 거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N-1은, 자, 이번에 AN을 쌤이 라스트라 해서 L이라 써볼게. 그럼 AN-1은 L 빼기 D지. 이거 바로 직전이면 공차를 빼야 되잖아. 이거는 직전 거니까. 그리고 얘는 L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SN인데 이걸 똑같이 쓸 건데 이 앞뒤를 바꿔서 써봐. 그러니까 L부터 쓰기 시작해봐. 여기다가 L, L마 D, 그 다음에 L마 ED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이제 뒤쪽으로 가져서 거꾸로 쓰면 얘는 A부터 쓰기 시작해서 A 플러스 D 이렇게 써졌을 거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이거 위아래 식을 변변 더한다. 더하면 여기가 ESN이 되지. 이거 SN 더하기 SN이니까 ESN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줄별로 더해줄 거야. 이렇게 줄별로. 줄별로 더하면 얘가 A 더하기 L이 되네. 여기도 더하면 DD는 사라지면서 A 더하기 L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 줄도 ED가 사라지면 A 더하기 L이 되지. 쭉 가서 여기도 A 더하기 L이 되고 끝에도 A 더하기 L이 되겠다. 그러면 전부 다 A 더하기 L이 됐는데 이게 몇 세트 있어 지금?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서 이게 n번째 줄에서 끝났을 거니까 n개 있겠지, 토탈. 그래서 ESN은 A 더하기 L이 n번 더해진다. 양변을 마지막 2로 딱 나누는 순간 SN이 이렇게 공식화해서 나타내지더라. 이게 지금 요거를 쌤 유도한 거지. 됐지? 그리고 얘가 유도됐기 때문에 공식 증명은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등차의 SN을 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뭐라고? 2분의 항수 곱하기 첫 더하기 끝이라고도 외우시고,
얘를 2분의 n 2a 더하기 n 마일 d다 까지 변형했던 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게 여기 쭉 써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정독 한번 해봐. 정독하면 이해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꼭 이걸 적어놓으세요. 다시 2분의 항수 첫 더하기 끝항으로 선생님은 외우자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얘도 외우긴 외워야 된다고 했지,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체크 표시 보시면은 이건 조금 선생님이 빠르게 계산 가능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 2분의 항수 곱하기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외우라 얘기했는데, 자, 부연 설명 선생님 여기다 적어주면은, 얘를 뜯어서 잠시 생각하면 2분의 항수 첫항 더하기 끝항. 얘를 이렇게 봐도 되지. 항수 곱하기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됐니? 자,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별표 쳐놓고, 이때 우리가 외워놨던 요 등차 수열의 SN과 뭐를 접목시켜 생각할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등차는 좁히며 더하면 어쩐다 했어. 좁히며 더하면 다 같다고 배웠지. 성질 9번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지? 성질 9번이라 따로 적었잖아. 등차는 좁히며 더하면 같다. 그리고 뭐로 만약에 중항이 있으면 중항의 2배로 같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봐봐. 자, 얘를 다 더하래. 얘가 근데 등차 수열 AN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우리가 이거의 합을 바로 이렇게 계산 가능하다는 거야. 2분의, 자, 항이 몇 개야, 총? 18개지. 18, 그 다음에 첫 항 더하기 끝 항. 요렇게 표현해도 되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1항부터 18항까지 합이 나오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렇게 네모를 찾아라.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 A1하고 A18을 더한 거나 A2하고 A17 더한 거나 같다고 배웠지. 좁히면서 더하면 같다고 배웠잖아. 근데 이렇게 좁히면 더하는 거에 이 짝꿍 찾는 것도 연습을 했었지, 전 강의에서. 자, 이 번호를 합치면 19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네, 이건. 그럼 여기 네모는 13이면 되지.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는 거 충분히 이해되니, 지금? 그래서 요거 이렇게 찾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을 외울 때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수 이렇게 외웠지만, 여기에서 이 첫항 더하기 끝항이라 했던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변형이 좀 될 수는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변형된다고? 좁히면서 더하면 같게끔 되는 그 값들로서 얘를 변형해서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다시 설명하면 잘 봐.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AN에서 이거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이거의 합은 물론 우리가 외웠던 공식에 의하면 2분의 항의 개수, 이거 총 몇 개야? 29번째까지인가 29개지. 그러면 얘는 29개의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긴 된다만, 이거를 외운 공식상에서는 이렇게 구하면 되지만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고? A 예를 들어서 10 더하기 A 몇의 합으로서, 자, A1 더하기 A29나 좁히면 더했을 때 A10 더하기 A 몇이 같아? 그럼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30이 되지. 그럼 얘는 20이겠네. 더해야 30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이게 총 더해진 값으로서 계산되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지금 S29가 되겠지. 1항부터 29항까지 더해 놨으니까. 됐지? 그런데 여기서, 자, 얘는 좀 특별하게 얘가 1항부터 29항까지이기 때문에 홀수에서 홀수로 끝났네? 그럼 중항이 있는 거잖아. 그럼 중항이 있는 상태인데, 그 중항은 뭐야 또? 이거 찾는 것도 연습했지? 자, 중항은 이 번호의 평균 내라 했지. 그럼 1과 29의 평균이니까 15번째 거가 중항이겠다.
근데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 잘 봐. 이 좁히면서 더한 값이 같다 했는데 중앙이 있다면 중앙이 몇 배로 같다 했어? 2배로 같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이 A1 더하기 A29라는 요 놈이 2A15라는 거야. 중앙의 2배. 됐니? 그러면 29 곱하기 2A15를 2로 나눈 상태로 만들면 29 곱하기 A15라고 봐도 되겠지. 그럼 얘를 선생님이 말로 표현하면 얘는 뭐냐? 얘가 중항이고 29가 항의 개수지. 그래서 얘처럼 중항이 있다면, 여기 다시 적어놔. 중항이 있다면, 중항이 있으면 중항 곱하기 항 개수가 이 총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야. 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우리 SN이라는 건 2분의 항수 첫항 더하기 끝항이라고 배웠었는데, 얘가 뭐야?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 이게 중항이 되지. 알지? 자, 이게 왜 중항이 돼? 첫항 쭉 중항이 여기 있고 끝항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등차 중항의 성질도 생각해도 돼. 얘의 2배가 이 중항의 2배가 앞뒤 더한 거다 얘기했으니 2로 양변 나누면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이 중항과 같잖아.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이 중항과 같지. 중항 곱하기 항수라고 봐도 괜찮다. 언제? 중항이 있을 때는. 됐지? 그럼 여기서 쌤이 얘기한 건 2가지야. 첫 번째는 원래 우리가 이 공식을 외울 때는 2분의 항수 곱하기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외우기도 했지만 이 첫항 더하기 끝항 부분이 이렇게 변형될 수는 있다. 근데 그 변형되는 과정은 좁히며 더하면 같다를 썼던 그 성질에 의해서 변형이 될 거고, 이게 첫 번째 내용. 그럼 두 번째, 중항이 있으면 등차 수열을 합구할 때 그냥 그 중항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다 더하래. 그럼 얘는 지금 중항이 있지. 5잖아. 그럼 5 곱하기 항의 개수가 5개인 거 5 해서 바로 25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그 과정이 마지막 한 번만 다시 설명하면 원래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2분의 항의 개수가 5개.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얘를 5를 앞에다 빼놓고 이렇게 보셨을 때 이거 자체가 뭐라고? 이게 중항과 같다는 얘기잖아. 왜? 중항의 2배가 뭐였으니까. 이 앞뒤 더한 거라 했잖아. 얘가 첫 더하기 끝이라고 봐도 되지.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첫 더하기 끝이 중항이 되니까, 그럼 얘를 중항으로 바꾸면 5 곱하기 중항, 그러니까 5 곱하기 5가 돼서 25 이렇게 구해지는 거라 봐도 된다. 그럼 여기 써있네. 읽어보자. 자,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항수 곱하기 첫항 더하기 끝항으로 외웠는데, 항수가 홀수계라는 얘기가 중항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중항이 존재하면 뭐라 구해도 된다? 가장 가운데 있는 항이 중항이지. 중항에다가 항수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다. 자, 여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하도록. 이해 안 되면 얘들아 여러 번 돌려줘봐. 그리고 만약 당장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날 한번 다시 복습하고 여러 번 복습을 하면은 무조건 다 이해가 될 거거든. 꼭 여기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이해를 100% 하도록 해.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설명할 건데, 저기 지우고, 자, 방금 설명한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빠르게만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 자, 이해된 사람들은 가볍게 들으시고 안 된 사람들은 또다시 필기하면서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등차의 S에는 2분의 항수 첫 더하기 끝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그럼 물론 얘만 외우면 안 되고 이것까지 같이 외우라고 얘기했었고, 기억하지? 직면까지도 다 했잖아. 그런데 얘를 조금 변형해서 문제에 기출이 되기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걸 우리가 다 더해줘라. 등차 AN일 때 이걸 다 더하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2분의 얘가 항수가 21개지.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됐니? 이거를 이렇게도 계산 가능하다는 거지. 이 첫항 더하기 21항이었던 얘를
A 예를 들어서 17 더하기 A 뭐냐 이 네모 찾아달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얘는 우리가 좁히면서 더하면 같다라고 했던 그 성질에 의하면 A1 더하기 A21은 뭐야? A17 더하기 A 몇이랑 같니라고 하면 이 짝꿍 찾는 거는 선생님이 이 항의 번호를 합쳐서 이 번호의 합이 같게끔 되는 걸 찾아주면 된다 했으니 얘는 여기에 5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 네모 찾아달라 했을 때 이렇게 5로 찾아주는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또는 이거 자체를 봤을 때 이게 얘가 첫 항부터 21항까지 더한 거구나 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얘는 지금 1항부터 21항에서 끝났기 때문에 홀수에서 홀수로 끝났으니까 중항이 있는 상태지. 그럼 얘가 21개의 항수의 중항을 곱한 거다 라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2분의 얘 있지. 2분의 A1 더하기 A21 자체가 중항인 것 같거든? 이것도 왜 같은지 알겠지? 그럼 중항은 이제 항의 번호가 뭐야? 라 하면 A 몇이겠어? 1하고 21의 평균 낸 11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얘는 21 곱하기 A11과도 같더라. 라고 지금 방금 쌤이 여기서 설명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인데, 자, 등차수열의 성질 중에서 등차수열은 같은 개수씩 끊어 더하면 그 더해 만든 값끼리 또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던 거 있지. 자, 얘는 우리 성질 중에서 여기 우리 열심히 배워놨었는데 전 강의에서 여기 중에 몇 번째 성질이야? 자, 여기서 요거네. 네 번째 성질. 자, 이거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듣는 거 맞겠지? 자, 그럼 얘를 n개씩 끊어 더하면 으로 볼 거야, 지금부터. 그럼 얘가 이런 상황이야. A1, A2, A3 나열되다 AN이 있겠지. 그리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다시 AEN 있을 거고 AEN 다음 번째는 AEN 플러스 1일 거고 쭉 다시 이런 식으로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때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2개씩이 아니라 n개씩 끊을 거야. 여기서부터 n개씩 이렇게 n개 그 다음 n개는 이렇게 끊기고 그 다음 n개는 이렇게 끊기겠지. 선생님이 전 강의에서 다 얘기했지만 이걸 다 합쳐 뭔가 계산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다 합쳐 그래도 또 계산대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걸 다 합쳐 그랬을 때 이 나온 이 값들끼리 다시 뭘 이룬다고 했어? 얘네끼리 새로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지. 됐지? 그랬을 때 얘네가 등차 수열을 새롭게 이뤘기 때문에 얘네들의 공차가 또다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공차를 외우셔야 되고 그게 바로 n제곱 t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때 이 n이라는 거는 방금 쌤 몇 개씩 끊었어? n개씩 끊었지. 만약 이걸 내가 만약에 5개씩 끊어. 그럼 얘는 A5에서 끝났을 거고 얘는 A6부터 A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5개면은 n이 지금 내가 5개씩 끊었잖아. 그럼 n 자리에 일단 5 넣어서 5의 제곱 t 그리고 이때 이 t는 원래 수열의 공차. 얘가 만약 공차가 2였으면은 여기다 2를 딱 집어넣어주면 돼. 그럼 얘 25 곱하기 2 돼서 50이 되겠지. 그럼 50을 공차로 갖는 새로운 등차가 탄생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런데 이때 얘를 뭐라 표현하냐면 문제에서는 이들의 합을 SN이라 봐도 되겠니? SN이라는 건 다시 한번 뭐였어? 첫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걸 SN이라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건 SN이지. 그럼 얘는 뭐라 얘기해야 돼? 얘는 SEN이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SEN은 첫 항부터 쭉 더해서 AEN까지 더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AN 플러스 1부터 AEN까지 더한 거지. 그럼 여기에서 뭘 빼면 되겠어? SN을 딱 빼줘. SN을 빼면 자 SEN이라는 건 요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한 게 SEN이지. 이거 다 더하면 SEN이에요. 그리고 SN이라는 거는 첫 항부터 AN까지만 더한 게 이것까지 더한 게 SN이지. 그러면 이 분홍 색깔은 여기 A1부터 여길 다 더한 거겠고 이 주황 색깔은 여기만 더한 건데 이걸 빼면 어떻게 돼? 남아있는 여기만 딱 더해진 게 남아 떨어지겠지.
이 말 이해되니? 그래서 SEN에서 SN을 빼면 얘가 AN 플러스 1부터 더해져서 쭉 AEN에서 끝나는 이거 자체를 나타낸 식이구나 라고 읽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자 지저분해서 선생님 좀 지우고 다시 설명하면 이거 보세요. 이 n개씩 끊어서 더하면 이 더한 값 그리고 그 다음 n개를 끊어 더한 이 값 얘들을 다 더하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다음 n개를 끊어서 더한 얘네들의 총합. 그래서 각각 나온 얘네들이 서로 다시 새로운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이걸 표현하는 게 SN이었어.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중간 부분의 것만 다 더한 게 SEN-SN이란 얘기지. 그러면 이 세 번째 덩어리를 다 더한 건 뭐라 표현하겠어? S3n-SEn이겠지요. 근데 왜 그러겠어? 이것도 한 번만. S3n이라는 게 뭐야? 우리 무조건 S3n. S는 무조건 첫 항부터 더하기 시작해야 돼. 첫 항부터 어디까지? 얘는 A3n까지를 더한 거니까 이걸 다 더한 거지. 여기 있는 거를. 분홍색으로 체크하는 이걸 다 더한 거야. 그리고 SEN이라는 거는 똑같이 첫 항부터 어디까지만 더한 거야. 이건 AEN까지 더한 거면은 여기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더한 게 지금 이 주황색이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빼주면 어떻게 돼요? 빼게 되면 여기는 중복되니까 다 날아가고 남아있는 건 요것만 더해진 게 딱 남아 떨어질 거 아니야. 이해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맨 끝에 덩어리를 다 더한 거를 우리는 S3n 빼기 SE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자, 혹시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 안 되면 하고 나서 쌤한테 꼭 물어봐, 다시. 그리고 여러 번 일단 강의 돌려봐서 이해를 꼭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써있네, 이제. 자, SN, SEN-SN, S3n-SEN. 이거 자체가 뭔 뜻이라고? n개씩 끊어 더한 값들이라는 거지. 근데 그 값들끼리 다시 뭘 이룬다고 해서 선생님이 새로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얘기했고, 그때 이 공차는 n제곱 d라고 했지. 됐지? 그럼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이때 이 n은 몇 개씩 끊어 더했는지 몇 개씩 끊어 더했는지 그 값을 넣어주면 되고, 이때 d는 원래 공차를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왜 이 공차가 n제곱 d인지만 설명하고 강의를 끝낼게. 자, 얘는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해내면 이거 자체가 앞에서부터 n개 끄는 거고 이거는 그 다음 n개 끊어 더한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표현을 SN, 이거 표현은 SEN-SN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끼리 등차 수열을 이룰 거고 공차가 n제곱 d인데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지. 왜 n제곱 d인지. 그럼 이거에 대한 증명은 되게 간단하거든. 자, 얘 둘을 줄별로 이렇게 비교해봐. 그럼 A1이 AN 플러스 1 되려면 공차 몇 번 더해야 돼? ND를 더해야 되지. N번. 왜? 우리가 이거 항의 번호끼리 뺀 거. 그럼 N 플러스 1에서 1 빼면 N이잖아. 그래서 N번의 공차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ND 더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도 AN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선 A2에다 공차 몇 번 더해야 돼? N번 더해야 되니까 ND를 더해줘야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 AN 플러스 3이 되기 위해서는 A3에다가 공차를 N번 더해줘야 되지. 그러면 여기 끝까지 봤을 때도 줄별로 AN이 AEN 될라 해도 N번의 공차를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총 봤을 때 이 위에 줄 전체에 ND를 다 몇 번 더해줘야 돼. 이 총 N개 있으니까 ND를 N번, 즉 N제곱 D를 더해줘야 이 각각의 값들이 다 아래 거의 값들로 바뀌면서 얘가 얘로 바뀐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n제곱 d가 공차가 되더라 까지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이 내용도 많이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돌려보도록 해.